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피노에 대해 깊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피노는 단순히 급등했다, 2차 전지 테마가 붙었다 정도로만 보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회사의 정체성이 거의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했던 기업인데 지금은 CNGR 계열, 삼성 SDI 지분 투자 포스코퓨처연과 LFP 양극재 합작, LNF NCM 전구체 공급 계약까지 연결되면서 완전히 2차 전지 소재 밸류체인 종목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최근 공시부터 보겠습니다. 피노는 2026년 3월 26일 7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발행 예정 주식수는 1,429만 4,467주, 발행 예정 금액은 700억 원입니다. 이 증자는 일반적인 운영자금 조달이 아니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성격으로 공시됐습니다. 즉, 단순히 회사가 돈이 부족해서 증자한 것이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사업 확장과 관련된 지분 투자 목적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크게 반응한 이유는 증자 대상입니다. 삼성 SDI가 피노 유상 증자에 참여했습니다. 삼성 SDI는 피노 주식 612만 6,200주를 신규 취득했고 지분율은 7.44%로 보고됐습니다. 취득 사유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 취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한 재무적 투자로만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삼성 SDI는 배터리 셀 업체입니다. 그런데 배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재 공급망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LFP, ESS, 북미 공급망, 중국 의존도 축소 같은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삼성 SDI가 피노 지분을 취득했다는 것은 시장 입장에서는 삼성 SDI가 피노의 소재 밸류체인 가능성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기대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핵심은 LNF 공급 계약입니다. 피노는 2026년 4월 8일 LNF와 NCM 전구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312억 2,089만 6천 원, 최근 매출액 대비 11.79%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6년 3월 14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이 계약은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약 2달 남짓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큽니다. 최근 매출 대비 11.79%라는 것은 단기 계약임에도 회사 매출에 꽤 의미 있는 규모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피노가 그냥 우리는 앞으로 2차 전지 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LNF라는 국내 주요 양극재 기업을 대상으로 전구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피노의 2차 전지 사업이 단순 기대감만은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다. 그럼 전구체가 뭘까요? 배터리 양극재를 만들기 전 단계의 핵심 소재입니다. NCM 배터리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가는데 이 금속 원료를 일정한 비율과 형태로 가공한 중간 소재가 전구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극재의 뼈대가 되는 재료입니다. 배터리에서 양극재는 원가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양극재 품질은 전구체 품질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전구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배터리 밸류체인에서 전략적 가치가 생깁니다. 피노가 LNF와 전구체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피노가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실제 2차 전지 소재 공급망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코퓨처엠 CNGR 피노의 LFP 합작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은 2025년 12월 CNGR 및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합작사는 CMP 신소재 테크놀로지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 합작사를 통해 포항 영일만사 일반 산업단지에 LFP 양극재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2026년 착공,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향후 연산 최대 5만 톤 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피노의 장기 스토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지금 LFP 배터리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성능 전기차에는 NCM, NCA 같은 삼원계 배터리가 더 주목받았습니다. LFP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수명이 길고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ESS, 보급형 전기차, 상용차 에너지 저장 시장에서 LFP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도 이 LFP 양극재 공장이 ESS 시장 대응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 착공, 2027년 하반기 양산 계획이며 생산되는 LFP 양극재는 ESS용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피노가 왜 중요하냐면 피노는 CNGR의 한국 자회사 성격으로 이 구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CNGR은 글로벌 전구체 분야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즉, 피노는 한국 상장사 플랫폼이면서 CNGR의 기술력과 공급망, 포스코 퓨처엠의 국내 생산 인프라, 그리고 삼성 SDI의 전략적 지분 투자까지 연결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정리하면 피노의 핵심 스토리는 이것입니다. 첫째, CNGR 계열이 최대 주주로 들어왔다. 둘째, 회사가 2차전지 소재 중심으로 정체성을 바꾸고 있다. 셋째, 삼성 SDI가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확보했다. 넷째, LNF와 NCM 전구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다섯째, 포스코 퓨처 MCNGR과 LFP 양극재 합작 사업을 추진한다. 여섯째, 이 모든 것이 ESS, LFP, 북미 공급망, 탈중국 소재 밸류체인이라는 시장 트렌드와 맞물려 있다. 이 정도면 왜 시장이 피노를 단순 잡주처럼 보지 않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럼 실적은 어떨까요? 피노는 2025년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5년 매출액은 약 2,647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763%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에 약 82억 88억 원 수준으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당기순 손실은 약 58억 61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좋은 점과 조심할 점이 동시에 있습니다. 좋은 점은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2024년 매출이 약 306억 원 수준이었다면 2025년에는 2,647억 원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이건 회사의 사업 구조가 실제로 바뀌고 있다는 강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조심할 점은 순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지만 당기순이익은 아직 적자입니다. 즉, 본업에서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최종 순이익까지 안정적으로 흑자로 안착했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이런 종목은 시장에서 기대감이 클 때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따라오지 못하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노는 앞으로 매출뿐 아니라 영업이익률, 순이익, 현금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특히 피노의 2025년 사업보고서상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3.34%, 매출액 순이익률은 마이너스 2.21%로 확인됩니다. 매출은 커졌지만 이익률이 아주 높은 구조는 아직 아닙니다. 즉, 피노는 지금 이미 완성된 고수익 소재 기업이라기보다는 매출이 급격히 커지고 있고 대형 파트너들과 연결되면서 성장 기대가 붙는 전환기 기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피노의 상승 재료를 하나씩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 재료는 삼성 SDI 지분 투자입니다. 삼성 SDI가 피노 지분을 7.44% 확보했다는 것은 시장에서 매우 강한 신뢰 재료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배터리셀이 특정 소재 관련 기업에 직접 지분을 넣는다는 것은 단순 관심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분 투자만으로 곧바로 대규모 공급 계약이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삼성 SDI가 왜 피노에 투자했을까? LFP나 ESS 소재 공급망을 염두에 둔 것 아닐까? 피노가 향후 삼성 SDI 밸류체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닐까? 이 기대감이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 상승 재료는 LNF 공급 계약입니다. LNF는 국내 대표 양극재 기업 중 하나입니다. 피노가 LNF에 NCM 전구체를 공급한다는 것은 피노의 전구체 사업이 실제 매출로 연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번 계약은 312억 원 규모입니다. 피노의 최근 매출 대비 11.79%입니다. 단기 계약인데도 매출 비중이 꽤 큽니다. 이건 시장에서 추가 계약이 이어질 수 있느냐를 보게 만드는 포인트입니다. 만약 피노가 LNF뿐 아니라 다른 국내외 양극재 배터리 업체로 고객사를 넓힌다면 단순 일회성 계약이 아니라 전구체 공급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승 재료는 LFP 양극재 합작 사업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CNGR, 피노가 연결된 LFP 합작 사업은 피노의 장기 밸류에이션을 바꿀 수 있는 재료입니다. 특히 포항에 공장을 짓고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며 연산 최대 5만 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은 규모감이 있습니다. LFP는 앞으로 ESS 시장에서 중요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전기를 저장하는 ESS 수요가 커집니다. ESS는 전기차보다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LFP가 유리한 영역이 됩니다.
피노가 이 합작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시장은 피노를 단순 전구체 유통공급 기업이 아니라 LFP 양극재 밸류체인 핵심 참여자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승 재료는 남마이너스 차이나 공급망 기대감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중국 기술력은 활용하되 생산은 한국이나 북미에서 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피노의 스토리가 딱 여기에 걸립니다. CNGR이라는 중국계 전구체 강자의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 포스코퓨처엠이라는 한국 소재 대기업, 그리고 피노라는 한국 상장 플랫폼이 결합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 구조가 실제로 미국 규제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더 봐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좋아하는 키워드는 분명합니다. 탈중국 공급망, 한국 생산기지, ESS용 LFP, 삼성 SDI 투자, 포스코 퓨처엠 합작, LNF 공급 계약. 이 키워드가 한 종목에 모여 있다는 점이 피노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럼 반대로 리스크도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단기 급등 부담입니다. 피노는 최근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 시장 관심이 급격히 몰렸습니다. 이런 종목은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으면 오히려 뉴스가 나온 뒤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유상증자, 삼성 SDI 지분 투자, LNF 계약, LFP 합작 같은 재료가 한꺼번에 반영된 상태라면 이후에는 추가 뉴스가 더 강해야 주가가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신주 물량 부담입니다. 700억 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회사에는 긍정적인 자금 조달입니다. 하지만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신주가 상장되고 보호예수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시장에서 물량 부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순이익 적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피노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좋아졌지만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증가가 계속되고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비영업 손실이 줄어들어야 진짜 실적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사업 진행 속도입니다. LFP 합작 공장은 2026년 착공, 2027년 양산 목표입니다. 즉,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기대감을 빨리 반영하지만 공장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착공, 설비 발주, 준공, 시운전, 양산 안정화, 고객사 납품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피노의 장기 재료는 좋지만 중간중간 일정 지연이나 투자비 증가, 고객사 확보 여부가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는 중국계 지배구조와 규제 변수입니다. CNGR의 경쟁력은 피노의 강점이지만 동시에 미국과 유럽 규제 환경에서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것은 중국 기술력은 활용하지만 규제상 문제없는 공급망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히 인정받아야 장기적으로 더 큰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피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피노를 세 단계로 나눠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테마 기대감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삼성 SDI, CNGR, 포스코 퓨처엠, LNF, LFP, ESS 같은 키워드만으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계약 확인 구간입니다. 여기서는 실제 공급 계약이 얼마나 반복되는지가 중요합니다. LNF 계약이 일회성인지 추가 계약이 이어지는지 삼성 SDI나 다른 고객사로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적 검증 구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매출이 아니라 이익이 중요합니다.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지, 순이익이 흑자 전환하는지,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피노가 진짜 장기 우상향 종목이 되려면 지금의 기대감이 숫자로 증명돼야 합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아마 이겁니다. 그럼 피노 지금 사도 되나? 더 갈 수 있나? 아니면 이미 많이 오른 건가? 이 질문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 관점에서 보면 피노는 재료가 약한 종목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료는 매우 강한 편입니다. 다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좋은 회사도 너무 급하게 오르면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피노처럼 기대감이 빠르게 붙은 종목은 추격 매수보다 눌림, 거래량, 공시 후 반응을 확인하는 전략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포인트를 봐야 합니다. 첫째, LNF 계약 이후 추가 수주 공시가 나오는지. 둘째, 삼성 SDI와의 관계가 단순 지분 투자에서 실제 사업 협력으로 확대되는지. 셋째, 유상증자 신주 물량 부담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는지. 넷째, 2026년 분기 실적에서 매출 증가세가 이어지는지. 다섯째, LFP 합작 공장 착공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중기적으로는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LFP 공장 착공과 양산 준비가 본격적으로 확인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피노가 CNGR의 한국 자회사라는 이미지를 넘어 한국 2차전지 소재 공급망 핵심 상장사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만약 피노가 LNF 외에도 추가 고객사를 확보하고 삼성 SDI와 실질 공급 관계로 연결되고 포스코 퓨처엠 LFP 합작 공장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시장은 피노를 단순 급등주가 아니라 성장주로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추가 계약이 나오지 않고 실적이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고 LFP 사업 일정이 지연된다면 주가는 기대감이 빠지면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노는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구간에 있습니다. 과거의 피노가 아닙니다. 지금의 피노는 CNGR,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LNF라는 이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름만 놓고 봐도 시장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볼 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피노는 아직 완성된 실적주가 아닙니다. 피노는 지금 기대가 실적으로 바뀌는지 확인해야 하는 전환기 종목입니다. 그래서 피노의 핵심은 단순히 오늘 주가가 올랐느냐 내렸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이것입니다. 삼성 SDI의 투자가 실제 공급망 협력으로 이어지는가? LNF 전구체 계약이 반복 매출로 이어지는가? 포스코 퓨처 MCNG 알피노의 LFP 합작 공장이 계획대로 진행되는가? 2026년 실적에서 매출뿐 아니라 이익의 질이 개선되는가? 이 네 가지가 확인되면 피노의 재평가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정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피노는 단순 2차전지 테마주가 아니라 CNGR의 기술력, 삼성 SDI의 지분 투자, 포스코 퓨처엠의 LFP 합작, LNF 전구체 공급 계약이 한 번에 연결된 소재 밸류체인 전환주다. 다만 이미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만큼 앞으로는 추가 계약과 실적 검증이 주가의 진짜 승부처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공시 사업보고서, 실적, 차트, 수급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